성경실록 67권 성중 7년 5월 15일 장사 7번째 기사 1476년 명성화 12년 대사원 윤계겸 등이 구조의 시무책을 올리니 원상들에게 의논케 하다. 이어서 1. 우리나라는 외진 바다 밖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어음이 같지 않은데 조빙, 공헌으로 인하여 왕래가 빈번하므로 역학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역원을 설치하여 그 일을 전담케 했고 습독관을 두어 그 일을 익히게 했으며 또 통사로서 중국 조정에 가는 자는 돌려가면서 골고루 가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등의 법을 세워 통사 가운데 정통하고 숙달된 자를 선택하여 1등을 삼고 그 다음은 2등, 그 다음은 3등을 삼아 경사에 갈 때 1등은 통사에 적용시키고 2등은 안물, 안마에 적용시키고 3등은 타각에 전용시켜서 잘하고 못하면 서로 구제되고 공평하게 왕래할 수 있게 했으니 사실은 훌륭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경사에 가는 사신들이 데리고 가는 통사를 대부분 스스로 지정하여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등급을 무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늘 중국에 조회 가는 자는 몇 사람이 돌려가면서 가는데 불과했으며 그 나머지는 5, 6차례나 8, 8, 9차례를 갔다 온 경력이 있어야 혹 통사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당초에 법을 만든 본뜻이 어찌 이리 했겠습니까? 대체로 폐단이 생긴 일에 있어서는 좋은 법을 가지고 구제할 수 없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좋은 법을 마련해 놓고서도 이를 지킬 수가 없다면 폐단은 언제라도 죄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중국은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라 하여 사신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학행이 겸비한 선비를 골라서 보냅니다. 이번에 왔던 기순, 장근 두 사신은 모두 중국의 명사들이어서 업양을 하는 사이에 경서나 사기에 있는 말을 가지고 임금에게 아뢰는 것이 많았는데 통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심지어 사신이 손바닥 위에 글을 써서 보여줘야만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당한 예의의 나라로서 중국말을 능통하여 그 중간에서 제대로 출선할 만한 익숙한 선비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이는 매우 조정에 빛이 나지 않는 일입니다. 삼가 발흥은데 이미 제정한 법을 다시 천명하여 중국에 가는 사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통사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고 각각 그 등급에 따라 순번대로 데리고 가게 할 것이며 또 연수한 문신들을 널리 선발해서 중국말을 배우게 하여 능한 자에게는 상을 주어 그 나머지 사람도 권장이 되게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조정에서 사대하는 승의와 모화의 뜻을 알게 하시며 더 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수령에게 달려 있으며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하면 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로 적임자를 얻게 되면 출척이 밝아질 것이며 출척이 밝아지면 선을 할 사람은 노력을 할 것이며 악을 한 사람은 경계를 하여 사람마다 공수와 황폐가 될 수 있어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적임자를 얻지 못할 경우 출척이 밝아지지 못할 것이고 출척이 밝아지지 못하면 부지런하고 착실한 사람이 반드시 권장되지 못하고 탐욕한 자는 징계됨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혜택이 아래에는 이르지 못하여 백성의 생활은 날로 공공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선택함을 신중히 중요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무승한 감당 나무 베지 말라. 소백이 거기에 쉬어간 곳이니라 하였는데 지금으로서는 소백처럼 당시에도 덕을 베푸고 후세에까지 사랑을 끼친 자가 과연 없단 말입니까? 신등은 듣건대 요즘 감사들은 옛일을 본받아 교화를 펴는 것은 여사로 삼고 권문에 뇌물을 바치는 것을 건무로 여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읍에서 주구하여 먼저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 왕왕 그러한 것입니다. 또 전초를 매길 때에도 그 사람들의 현부에 대해서는 헤아리지 않고 오직 세력이 있고 없는 것만을 비교하여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여 승진시키고 누가 누구의 아우라 하면 승진시키며 누가 누구의 이나라고 하면 승진시키고 평소에 교분이 있으면 승진시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포상을 받고 징계를 받는 자가 거의 없게 되어 시비가 전도되고 있으니 훌륭한 이들은 더욱 해체되고 못난 자들은 더욱 방자해집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아서 그 덕을 생각하게 하고자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나라에서 감사를 선발할 때는 의정부와 대관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는데 반드시 이품 이상을 취하는 것은 그 책임을 중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임자를 얻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거듭 염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주나라의 소백과 같은 이는 이를 얻을 수 없으나 원하건대 다시 정밀하게 선택하여 2품 이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3품도 겸해서 취하여 오직 훌륭함과 능력만을 위주로 성선의 임무를 맡기게 되면 아마 출척이 밝아지고 권직이 시행되어 정치가 공평해지고 송사가 다스려져서 백성들이 실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평안도는 중국과 조빙할 때 왕래하는 길이며 야인들이 입구하는 요충지여서 노역에 이바지하는 것이 다른 도보다 배나 되는데 지역은 넓은 데다가 인구는 적어서 물력이 모자라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대왕께서도 남도의 백성을 이주시켜 이를 충당시켰는데 지금 여러 고을의 백성 중에 실호로 불리워지는 자는 모두 그때 옹교한 사람으로서 여러 고을에서 그들의 힘을 잊게 되었으니 이는 만세를 위한 깊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변경이 자주 있게 되자 번거로운 사명이 전보다 더 많아져서 온 도가 어수선하에 편안하게 쉴 여가가 없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고생을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이러한 때에 그들을 보호하여 안정되게 해주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등은 세조께서 이주시킨 백성들이 따라서 이상될까 걱정됩니다. 신등은 듣건대 중국 경사에 가는 사신이 연로의 갓관에서 착취한 물건들이 너무도 많아 그것을 귀신도 수송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반드시 그 일로 연로의 백성에게 미치게 되어 이를 번갈아 가면서 음반의 행인이나 거인이나 모두가 죄송하느라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와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 심지어 파산까지 하게 되며 그렇게 해서 의주까지 이르면 또 그것을 호송 군사에게 나누어주어 테마에 실게 합니다. 군사들의 말은 본래가 파리하고 약한데 무거운 짐을 싣고서 험하고 먼 길을 가게 되면 말이 어떻게 죽지 않으며 사람은 어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평안도의 큰 고통입니다. 나라에서 보내는 감찰관은 그 일행을 규찰하여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험난한 말리길에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오는데 시정이 없을 수가 없을 것이니 비록 비행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규명하여 덜추어내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인 형편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감찰을 보내지 말고 한운 학관을 선택해서 서장을 주어 보내며 의주에다 대원을 보내어 가지고 가는 일체의 물품을 정해진 수와 대조 점검해서 만일 규주부정을 범한 자가 있을 때 즉시 그 죄를 다스린다면 연로의 백성들이 거의 다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또 그들의 요역을 가볍게 해주고 세금을 줄여서 급하지 아니한 공세를 면제하여 그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시면 어찌 연로의 백성뿐이겠습니까? 온도의 백성들이 모두 소복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살펴주소서 하였다. 상소가 올라가자 임금이 제1조에 어서 하기를 내가 마땅히 자나깨나 잊지 않겠다 하고 이어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 김질 김국광이 제2조를 의논하기를 국초에서 20년 뒤에 가보년에 이르러서 서사를 파하였다가 20년 뒤엔 개축년에 이르러서 서사를 복설하였으며 그리고 20년 뒤인 을해년에 다시 서사를 혁파했는데 이는 모두 때에 따라 손익한 것이니 주상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고 정인재 정창송 한 명의 조수문 김질 윤자온 김국광이 제3조를 의논하기를 상세대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고 한 명의 조수문 김질 윤자온이 제4조를 의논하기를 2조로 하여금 상의해서 시행하게 하소서하였고 정인재 정창송 한 명의 조수문 김질 윤자온 김국광이 제5조를 의논하기를 풍문을 금하게 한 법은 본래 애매한 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께서 금하는 법을 엄하게 만든 것이니 다시 시행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하였고 정인지가 제6조를 의논하기를 공안의 횡간은 사실 지나친 점이 있으니 때에 따라 알맞게 시행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였고 정인지 정창순이 제7조를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하소서. 그러나 이미 강습관을 두었으니 굳이 다른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고 정창순 한 명의 조수문 김질 윤자온이 제8조를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하소서 하였고
조승문 김질이 제9조를 의논하기를 아른대로 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제2조의 정부의 서사는 복설하기 어려운 것이며 제3조의 원상을 파하자는 것은 이보다 앞서서도 말한 자가 많았고 또 예로 대신을 대접하는 도리에도 어긋남으로 부득이해서 따르겠으며 제9조에 감찰을 보내지 말고 대관을 보내자고 한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법으로 삼을 수는 없으며 제4조와 제5조와 제6조와 제7조와 제8조는 모두 여러 의논에 따르겠다 하였다. 서물은 모두 만물이고 천보의 난리는 안록사의 난리를 말한다. 동도는 중국 하남성의 낙양으로 후한의 광무가 여기에 도읍을 하였으며 동도라 불리었다. 언거는 거들럭거리는 것을 말한다. 걸힐은 교활합니다. 팔름이 갑자기 끊기게 되었다는 뜻은 임금이 성함을 일컫는 말로 요 임금이 죽자 천하에서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팔음은 8가지의 음악이다. 대글 가운데 소글은 농민에게 세금을 거둠에 있어 국용에 알맞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맹자 고자장 하에 인용된 말이다. 읍, 양은 주고받는 인사이다. 모화는 중국을 사모합니다. 출척은 상벌이다. 공수와 황폐는 이는들은 한나라의 순리로서 지방 태수가 되었을 때 농사를 권장하니 백성이 부유해져서 경내가 잘 다스려졌다고 한다. 무성한 감당 나무 배지를 말라 소백이 거기에서 쉬어간 곳이니라는 뜻은 주나라 소백이 남국을 순행하면서 교화를 펼 때 감당나무 아래서 쉬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후 그곳 사람들이 그의 덕을 못 잊어 읊은 노래이다. 횡가는 간단한 일의 순서 또는 물목을 난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문서이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5일 정사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6일 무어 첫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최한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황효은은 본래 행실이 천박하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초처인 신씨에게 아들이 없자 양인 임씨에게 장가들어 처벌도 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신씨와는 이혼을 하고 임씨를 후처로 사만노라고 핑계는 하였으나 사실은 신씨를 버리지 않고 그전처럼 대접하다가 임씨에게서 난 2아들이 성장하게 되자 또 임씨와는 헤어지고 다시 신씨와 결합했다는 소문을 내었는데 비록 버렸다고 했으나 사실은 모두 데리고 있었습니다. 성명한 조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기강을 어지럽혀서 적처와 첩의 구분을 물러나게 한 것이 황여운에게서 비롯되었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 황석경 등이 과거에 응시할 때에 사관이 반박을 당하여 사헌부에 정소되었는데 사헌부에서 추획하여 임시를 서라고 하였으니 이는 신 등이 들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급부 받은 종과 사사로이 간통하고는 도리의 예를 갖추어 성운하였으므로 적처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종과 간통한 것을 가지고 예를 가지고 성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혼서를 추후하여 작성해서 첩의로 적처를 삼았으니 그 기탄 없이 간사하여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건대 이유기의 딸은 첩으로 논정하고 또 유사에게 명하여 신씨와 임씨는 적첩의 구분을 개정하게 하소서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6년 7년 5월 16일 무어 2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은 여운 계겸이 상소하여 황효원이 첩으로 철을 삼은 잘못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6일 무어 3번째 기사 숙이 신씨가 졸하였다. 그는 덕종의 후궁이었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7일 기미 첫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최한정 등이 차자를 올려 황효원의 첩으로 철을 삼은 죄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8일 경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8일 경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승문과 정은 이세광이 황효원의 죄를 극론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8일 경신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7권 성전 7년 5월 18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무송부원군 윤자운 좌참찬 서거정과 공조 한승부의 당상관 관상감 제조 등이 장덕군 수강군 경복궁을 압박하는 인가로서 철거해야 할 대상이 44가구라고 글을 올리고 이어 직접 아뢰기를 신등이 본 것은 이와 같으나 다만 수강궁 앞 높은 곳에는 인가가 많으니 아마 안에서 보면 철거해야 할 것이 더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본 다음에 말하겠다 하고 조금 있다가 전교하기를 철거하지 말고 대신 앞으로는 더 짓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67권 성조 7년 5월 18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이보다 앞서 오천, 부정, 사종 등이 상언하기를 대전의 종친에 대한 관제에 처음 제수한 뒤에는 다시 가자는 길이 없어 마치 한직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등은 민망하게 여깁니다. 신등의 어리석음은 진실로 국가에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 논한다면 국가와 휴책을 함께 한다고 누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와 휴책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도리어 일반 사람들이 별설하는 것만도 못하니 그런 점을 신등은 수치로 여깁니다. 그렇다고 실직을 올려주고 녹봉을 더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급에 이르러서는 국가에 있어서 손익이 없지만 신득에게는 사실상 큰 혜택이 되는 것이니 문무관의 예와 같이 자궁 이하는 달수를 계산해 가자하게 해주소서 하니 원상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는 의논하기를 중령 구경장에 존현과 친친의 법이 있으니 살펴보아 어질면 특명으로 가자하고 비록 훌륭한 행적은 없더라도 몸가짐을 건신하게 했으면 또한 특별히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고 정창손 한 명의 조승문 김질 윤자원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정친에게 제수하는 법은 대전에 실려 있으니 경솔하게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하였는데 이는 성지 임사홍을 통하여 아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치는 문무관이나 조관의 예의와 같지 않으므로 비록 어질다 하더라도 알 수 없으며 마땅히 강서하는 가운데 가려야 할 것이다 하니 임사홍이 말하기를 이번에 상수한 내용은 가자하고자 함이지 문무반열에 채용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강과의 능력만을 가지고 가린다면 아마도 옳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우부승지 손순효가 아뢰기를 할 수 없이 상소대로 따른다면 반드시 주상의 하교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원상에게 보이라 하였다. 성조시로 67권 성종 7년 5월 18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윤계겸 등이 상소하여 황효원의 죄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로 67권 성종 7년 5월 1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청사를 보았다. 장령 박효원이 아뢰기를 황효원의 죄는 강상이 관계된 것이니 청근대 개정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으로 따진다면 그러하나 정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 당초에 헌부에서 추국할 때 처벌 삼은 데 대한 공초는 없었는데 어떻게 처벌 삼은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사관 윤민이 아뢰기를 황효운이 처음에는 신씨에게 장가들어 철을 삼았었는데 임씨의 소생으로 적자를 삼으려고 신씨를 버리고 임씨로 철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 아들이 성장하자 임씨를 버리고 신씨와 다시 결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는 서로 삼고 싫어지면 첩을 삼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 헌부에서 탄핵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또 급부받은 종으로 철을 삼았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예를 갖춰 성혼을 했다 하면 거짓으로 여겨집니다. 사헌부에서 한 말이 사실인데 주상께서 사헌부의 개청은 인정하시면서 신등에게 불륜하시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였고 박효우는 말하기를 황효우는 공신으로서 난신의 딸을 취하여 첩을 삼았습니다. 그것도 이미 옳지 않은 것인데 게다가 철을 삼았으니 그 죄는 매우 큽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혼서를 추후 작성하여 첩으로 철을 삼았다면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대한 실증이 없으므로 불륜한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로 67권 성종 7년 5월 1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에게 이르기를
원상을 없애자는 자는 많다. 그러나 내가 사실 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신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어느 날 일이 있을 경우 여러 재상에게 나아가서 문의하려면 늦어질 듯하여 없애지 않았던 것인데 다만 정원의 품격이 낮아서 대신을 그곳에 오게 한 것은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가 못되므로 마음에는 사실 미안했었다. 그래서 지금 원상을 없애겠다. 그러나 아침 경연에 그전처럼 참석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국광, 윤자원이 아뢰기를 신등도 여러 번 없애기를 청했습니다. 신등은 비록 정원에 있다 하더라도 진시로 일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성전시로 67권 성경 7년 5월 1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원상을 설치한 것은 대개 좌우에 두고서 자문에 편리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기구의 신하를 잃은 새벽과 저녁 늦게 출입하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는 조양을 못하는 결과가 되고 나에게는 높이 예우하는 도리가 아니니 도움을 받는 것은 비록 절실하지만 마음으로는 사실 미안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원상들이 스스로 시기를 요청해왔고 대감도 예로 대신을 대접하는 도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지금부터는 정원에 나오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67권 성전 7년 5월 1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7권 성전 7년 5월 19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2조에 전지하기를 감사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오직 적임자를 선택해야만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 품에 국한시키고 있으니 선발하는 범위가 넓지 못하다. 그러니 비록 상품 당상이라도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는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67권 성전 7년 5월 19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최한정 등이 상소하여 황여운의 죄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록 67권 성전 7년 5월 19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공안의 횡가는 사실상 맞지 않는 곳이 있으니 부득이해서 손익해야 할 일은 때에 따라 풍부해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67권 성전 7년 5월 19일 신유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7권 성전 7년 5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록 67권 성전 7년 5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이 인춘과 지평 양자유가 아뢰기를 황여우는 급부받은 종으로서 첩을 삼고서 예를 갖춰 성원했다 하니 그 성총을 허리게 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록 67권 성종 7년 5월 2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최한정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더건대 썩은 나무로는 기둥을 만들 수 없고 비천한 사람은 적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황효원은 부부 사이에 있어 마음 내키는 대로 욕심을 채워 강상을 어지럽힌 죄가 7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 신씨에게 아들이 없어 마땅히 버려야 할 형편이며 의당 사족의 딸에게 장가들어 적처를 삼아야 하는데 첩인 신씨로 처를 삼은 것이 한 가지요. 임씨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이미 성장하자 임씨를 도로 버리고 다시 신씨와 동거한 것이 두 가지이며 비록 버렸다 장가들었다 하면서도 사실은 함께 데리고 사는 것이 세 가지이며 사무에서 고복할 때는 반복하면서 거짓을 꾸며대어 강상을 무너뜨리는 간계를 부린 것이 네 가지이고 지금 또 급부받은 종과 사랑에 빠져서 적처를 삼기로 계획하고 혼수를 추후 작성한 것이 5가지이며 설사 예를 갖춰 성혼한 것이 황여운의 말과 같다 하더라도 종과 주인이 서로 혼인한 것을 고금이 없는 일인데 단순하게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려는 생각에서 그 자신이 낮아지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6가지이며 원수의 딸과는 혼인할 수 없는데도 황여운은 홍구 대신으로 난신의 딸을 사랑하여 적처를 삼은 거려 한 것이 7가지입니다.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금을 속인 죄는 막중한 것인데 전하께서 그대로 두고 묻지 않으시니 신등은 겨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청컨대 황효운의 폐륜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고복은 사실신문이다. 성조시록 67권 성중 7년 5월 2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향축을 내려 강원도의 명산과 대천에 기도하였다. 이는 강원도의 심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전시록 67권 성중 7년 5월 20일
임술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20일 임술 6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21일 개해안 1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전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21일 개해안 2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전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21일 개해안 3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윤계겸이 아뢰기를 황효운이 종으로 철을 삼은 것이 크게 강상이 관계된 것이니 청근대 법대로 바로잡았었어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급부라고 하나 곧 세가이며 또 의친이다. 더구나 스스로 이해를 갖춰 혼인을 했다 하니 대신의 말이 어떻게 사실이 아님이 있겠는가? 하므로 윤계겸이 말하기를 황효운이 한 행위는 거짓이 많으니 그 말도 꾸며낸 말이어서 믿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대사관 최한정이 아뢰기를 처첩의 구분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윤계겸이 또 아뢰기를 송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지금 그 아버지의 죄안을 고찰하건대 권완과 내통하여 모욕한 것으로 단죄되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10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친자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21일 개현 4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배맹호가 당상들의 의논을 갖고 와서 아뢰기를 지금 기후를 관찰하니 비올 조짐이 없습니다. 청근대 검주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검주에 대한 절목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전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21일 개현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7권 성경 7년 5월 21일 개현 6번째 기사 효령대군 이보와 밀성군 이침 등이 와서 아뢰기를 그늘의 오천 부정 이사종이 상언하여 문무관의 예와 같이 개사하여 가자해줄 것을 청하였는데 조정으로부터 종치는 처음 벼슬을 제수한 뒤에는 가선대부나 자헌대부와 같은 경우는 모두 천질이 되면서 녹고가 있었어도 그 품계와 같은 것은 무방하나 행직은 없습니다. 대전에는 왕자는 정일품에 대군에 봉해지고 그 다음 봉군이 되면 영감에 이르러서는 처음 제수한 뒤에는 가게하는 법이 없으니 마치 한직과 같습니다. 이 교는 돈령의 첩자인데도 의친이기 때문에 의무장군이 되었으며 가음령 이 은생의 아들은 내금위에 들어와서 제한이 없이 품계를 다하여 어모장군에 이를 수 있게 되었는데 은생은 현령으로 끝나고 말았으니 이는 종친이 도리어 의친만 못한 꼴입니다. 세조 때 신종군 등의 직위는 모두 그의 아비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전에 처음 제수한 뒤에 가게할 수 없다고 했다 하는데 대전의 본뜻도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치 신급제의 1등은 제6품과 제7품과 같은 정육품과 정칠품과 같은 그 뜻입니다. 촌수가 멀어져서 의친이 되면 그 직위가 제한이 없는데 명색의 종친으로서 그 직위가 제한이 있으니 이는 지극히 미편합니다. 신등은 원컨대 아직 자궁하지 않은 자는 개사하여 가자해주고 이미 자궁한 자도 전하께서 수시로 관안을 검열하여서 오래되고 건면함을 차례를 매겨 승급해주면 그의 종친에게도 직위를 제수하고 품기를 고쳐주는 희망이 있게 되고 구법이 다시 시행될 것입니다. 또 향화한 자의 아들들도 제한 없이 가게할 수 있는데 다만 왕친만은 가게하는 법이 없어 각대를 띤 이는 언대를 바랄 수 없고 언대를 띤 이는 기화대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 혼인을 할 때는 사람마다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시에 하소연을 하게 되니 신등은 민망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전은 만세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며 재상들도 고칠 수 없다고 하니 지금은 문무관의 예로서 가게할 수는 없다. 문무관은 육시 7갑에서부터 근로를 쌓았으므로 개사하여 가자하지만 종친인 경우는 근사한 곳이 없으니 어떻게 개사하여 가자를 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마땅히 가게하고 승품하도록 주선하겠다. 육시 7갑은 초기의 6조 이외의 중요한 관할을 통틀어 일컫는다. 성전시록 67권 성종 7년 5월 21일 개해 7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7권 성종 7년 5월
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승문과 정은 이세광이 아뢰기를 황효운의 처벌 처로 논정하는 것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황해도의 극성은 중국 사신이 왕래하는 길이니 성을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먼저 감장자에게 명하여 미리 조치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쌓은 것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이미 쌓은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돌을 모아 놓은 것은 몇 군데 됩니다. 그러나 쓸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영사에게 물으니 조승문은 대답하기를 백성을 역사하는 것은 비록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에 대한 역사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였고 이극배는 말하기를 성을 쌓으려면 반드시 요동의 장성처럼 바다 어귀까지 연결해야 할 것이니 이는 국가의 큰 일이므로 조그마한 폐단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 만약 큰 흉년만 들지 않는다면 가을에 반드시 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에게 유시하여 이미 쌓은 것이 얼마이고 아직 쌓지 않은 것이 얼마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세조의 영정을 봉심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2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상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제때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늙고 병들어 약으로 먹는다 하거나 혼이나 제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막론하고 일체 수를 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검주하는 기간에는 술을 올리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3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배가 연변 여러 고을의 성에 대하여 쌓아야 할 것을 기록하여 아뢰기를 어제 경년에서 대략 줄거리를 아뢰었으나 그 상세한 것을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글로 아뢰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쌓아야 할 곳은 쌓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병조에 전교하기를 경상도의 울산 창원과 전라도의 용안의 읍승과 황해도 황주의 극성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쌓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도성지 현석규와 우성지 임상훈과 종부시 제조인 월산대군 이정과 우찬성 윤필상에게 명하여 세조의 영정을 받들어 선원전에 이안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으니 경상도 울산 창원의 엽성을 금년부터 시작하여 쌓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신등이 자세히 참고하니 울산은 좌도 병마 절도사의 영성과 창원은 우도 병마 절도사의 영성과 거리가 멀지 않으며 숙고와 군자가 모두 성에 있어 비록 사변이더라도 문득 쉽게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처음에 성을 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변의 큰 고을에 성보가 없는 것은 미변하니 청그때 금년의 가을에 끝날 때부터 본관의 군인을 초출하여 각각 해당 고을의 수령으로 감축하게 하되 굳이 일시에 다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년에 몇 자를 쌓고 명년에 몇 자를 쌓아 점차로 쌓아 나가면서 해마다 쌓은 척수를 아뢰게 하는 한편 만일 흉년을 만나게 되면 그 사실을 아뢰 역사를 중단시키며 감력을 게으리한 수령이나 관찰사, 절도사를 중론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숙고는 국고이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4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허유례의 공신전과 별사전을 돌려주게 명하였는데 이는 허유례의 처의 상언에 의한 것이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5일 정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박효원과 헌납 이 인충이 아뢰기를 정당하지 못한 여자는 중인들도 서로 삼기를 수시로 여기는데 황효운이 난신의 딸과 간통하여 철을 삼으려 하여 주상을 기망한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척속이라 하여 차마 쉽게 처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신의 딸은 소속된 호적이 이미 건깼으니 청컨대 이로써 논단한 소싸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척속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비록 급부한 종이라 하나 일찍이 역사시킨 사실이 없으니 철을 삼는다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더구나 예를 갖추어 성혼을 한 것이겠는가 하므로 박효운이 말하기를 이미 급부를 받아 종이 되었으면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 마치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인데 굳이 무슨 중매를 하며 청기 납패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예를 갖춰 성혼을 했다 하면 참으로 거짓인 듯합니다. 고려 말엽의 사대부들이 서로 처첩을 도둑질하였고 혹은 두셋씩 데리고 있었으므로 우리 조정에서는 그 처첩의 명분을 엄격히 하여 그 한계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황효운을 그러다 하지 않고 도리어 두둔하시니 신은 명분이 이로해서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청기는 혼인 날짜를 정함이며 납패는 결혼 예물을 보냅니다. 성정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외혹은 신안 쇠모 등 사인이 내조하였다. 성정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5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정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5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래기를 전옥에 구속된 중 도청이 절도를 재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수형에 해당됩니다 하였으나 임금은 그 작물이 적다 하여 특히 사형을 감해 주었다. 성정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5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래기를 전옥의 죄수 산호 옥산이 그의 주인 우흥하의 상투를 비튼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투를 성정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5일 정묘 일곱 번째 기사 원천군 이이가 졸하였다. 철조하고 조제와 예장을 전례대로 하였다. 이는 효령대군 이보의 여섯째 아들이다. 처음에는 중의대부 원천윤에 제수되었고 천순 김윤은의 승헌대부에 초수되었으며 경진년에는 가덕대부 원천경에 초승되었다. 그리고 성화 병술년에 원천군에 다시 제수되었다가 이때 졸하였는데 나이는 44세이다. 시호는 안도인데 화합을 좋아하여 다투지 않음을 아니라 했고 중년에 일찍 죽은 것을 도라고 했다. 적실에서는 아들이 없으며 얼자로서 이해는 열산정, 이정은 기성수, 이부는 가언군이다. 승헌대부는 정입품인 종친의 품계이다. 초수는 순위를 뛰어넘어 제수함이다. 성정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5일 정묘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정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승지 임사홍이 예조의 계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청주에 사는 전훈도 경녀는 효로서 어버이를 섬겨 생존했을 때의 복량과 사망했을 때의 장래에 있어 각기 성경을 다 하였으므로 향당에서 칭송하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조하 병조로 하여금 재능에 따라 발탁하여 채용하게 하였으므로 지난 계묘년 남부 참봉에 제수하였으나 모상으로 인하여 부임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연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지극한 정성에서 우러난 것이어서 사망했을 때나 생존하였을 때에 섬기는 것이 시종 여일하였으므로 향당에서 그 성효에 감복하여 심지어는 감업까지 하는 자가 한 고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도에서 사모하여 조정에까지 효자라고 자자하게 일컫고 있으니 그 지극한 순효는 대표한 풍속을 충분히 장려할 만하여 하나의 절개에 있는 선비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풍속을 놀라게 한 데에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삼가 대진의 장령조를 고찰하건대 효우와 전리가 특이한 자는 벼슬로 상을 내리고 혹은 물품으로 상을 내리기도 하며 더욱 특이한 자는 정문과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경연을 특별히 발탁하여 채용하고 정문 복구의 효도를 포창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정성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떠한가 하니 좌이정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신이 이 사람의 효행이 특이하다는 것을 들었었는데 지금 예조에서 아는 것을 들으니 참으로 그 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충신을 구하려면 반드시 효자라야 한다고 했으니 빨리 불러오게 하라 하였다. 사간 윤민이 아뢰기를 황효우는 공신으로서 난신의 딸을 첩으로 삼아 그를 처로 삼고자 하였으니 이는 강상을 어지럽힘이 막심합니다 하였고 지평 박숙달은 아뢰기를 황효우는 처인 신씨를 버리고 첩인 임씨로 철을 삼았으며 또 임씨도 버리고 난신의 딸로 철을 삼아 마음 내키는 대로 헤어졌다 결합했다 하여 강상을 어지럽혔으므로 신등이 죄주기를 청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아직까지 윤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후로 간험을 따르시기를 무같이 흐르듯 하셨는데 요즘 죄가 있는 대신을 유사해서 논지하기를 청하여도 모두 청납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실망하였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경실록 67권 성경 7년 5월 2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오늘의 정사는 곧 군사의 도목입니다. 대체로 군사는 2월에 번상을 하게 되면 4월이라야 녹봉을 받게 되고 8월에 대체하게 되며 8월에 온자는 10월이라야 녹봉을 받게 되고 이듬해 2월에 대체하게 됩니다. 병조와 훈련 원에서는 언제고 여러 가지로 시제하는 일이 번거롭다 하여 군사의 도목을 늘 제때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객지에 우거하느라 심지어는 부채로서 급식을 하게 됩니다. 비록 비답을 내리신 뒤라 하더라도 전보다 고준하는 일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실제로 그 녹봉을 받는 자는 적으며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는 자까지 있습니다. 직업분들은 군사의 도목은 제때 녹과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경의 말과 같다는 병조의 전교에 늦어짐이 없게 해야 하겠다 하였다. 도목은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찰하여 출적을 행하던 것을 말한다. 도목정사 성경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중훈부의 경력 김극수가 당상들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황효운이 첩으로 철을 삼은 데 대하여 당초에 하문할 때 신등은 모두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대신으로 난신의 딸에게 장가들어 첩을 삼는다는 것이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게다가 또 도리어 예를 갖춰 성운을 했다고 한다니 그가 말한 혼서와 예장은 거짓입니다. 또 현재는 난신의 딸로 첩을 삼은 자가 한둘이 아닌데 만약 황효운의 첩으로 철을 삼은 것을 들어준다면 그 나머지들도 그것으로 관례를 삼을 것이니 청건대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였고 의정부 검상 이세필도 당상관들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삼상궁 황효운은 급부받은 안신의 딸로 첩을 삼았고 이제 또 철을 삼고자 해 그의 어미가 생존했을 때 예를 갖춰 성혼한 것이다고 말합니다만 이미 천인이 된 형편인데 어느 결혈에 예를 갖춰 성혼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배필을 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체라야 하는데 황효우는 대신으로 난신의 딸로 철을 삼았으니 그 죄가 한 가지요. 병자년의 반역은 반역 중에서도 큰 반역인데 황효우는 이미 훈신이 된 자로서 반역한 사람의 딸로서 철을 삼았으니 그 죄가 두 가지입니다. 세종 때 심씨가 죄를 지은 뒤에 이승지가 심씨의 집안에 장가들자 조정의 은혼이 이하가 가장이면서 불충한 집안의 딸로 며느리를 보았다여 직첩을 수탈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효운이 장가든 것은 불충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대관들이 계속해서 진언하는 것이니 청컨대 청납하소서였다. 전교하르기를 어떻게 대신으로서 예를 갖춰 성혼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성례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비록 급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종으로는 부리지는 않았다. 내가 어찌 의친이라고 해서 두둔 함이겠는가? 그의 족계는 한상군 이색의 후손이다 하였다. 병자는역의 반역은 세조 2년 성삼문 박백년 등이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7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호저에서 수교하기를 여러 능의 신주와 앞에 배설한 옛 욕석과 여러 곳의 제향에 쓰는 옛 그릇은 모두 환납하라고 하였고 종묘의 만정장과 청홍계도 환납하는 데 들었습니다. 신등은 삼가 예기의 공례를 고찰하건대 제복이 떨어지면 불태우고 제기가 낡으면 땅에 묻으며 귀책이 낡으면 묻고 희생이 죽으면 묻는다 하였으며 주에서는 이 이상의 네 가지 물품 모두 신명과 교제하는 데 쓰는 것이다. 이를 불태우지 않고 땅에 묻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데에 쓴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신명을 도모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고 했습니다. 일반 제기와 제복도 모두 다 묻거나 태우는데 더구나 신명이 임하는 만정장과 욕석 같은 물품이야 더욱 태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청건대 지금 이후는 욕석 만정장과 신명이 임하는 가까운 물건 그리고 제찬을 담고 이바지하 등 그릇들은 모두 예문대로 태우고 묻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7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세조의 의용을 모하한 안귀생, 최경, 배연을 승직시켜 서용하고 백종린, 이장손도 서용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7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심혈을 대광 보국 승록대부 청송부원군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승문이 아뢰기를 황용운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는 것인데도 전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의 욕구를 들어주려고 하시니 신등은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정부와 충원부에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은 것은 의친 때문도 아니며 대신인 때문도 아니다. 이유기의 딸은 곧 한상군의 후손이니 이는 사실상 세가의 자손이다. 비록 아비의 일로 인하여 급부는 되었으나 황효운이 애당초 역사시키지 않았으며 또 예를 갖춰 송원했다고 하니 대신의 말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윤호를 아는 것이다 하니 영사 김질이 아뢰기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의 처부가 혹 역주되고 혹 작물로 좌제되면 그의 처자를 버리고 다시 장가든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용우는 굳이 난신의 딸로서 저를 삼으려고 하니 이는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더구나 급부된 종을 중매를 해서 맞이하는 것이 예의겠습니까? 만약 법대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난신의 딸로 첩을 삼은 자가 많은데 이들도 다 통혼할 수 있도록 하시렵니까? 이것은 난신의 외손으로 하여금 모두 조정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결과이니 그렇게 되면 난신을 주토한 의의가 없게 됩니다. 청건대 고치게 하소서 하였다. 영사 조승문도 철을 삼을 수 없다는 뜻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다른 것은 의논할 것이 없고 난신의 딸이란 점을 구시로 삼는다면 철을 삼게 하는 것은 과연 불가한 것이다 하고 인하여 우승지 임사홍에게 명하기를 첩으로 논정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8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이유기의 딸은 비록 급부된 종이기는 하나 근본 계통은 현족이며 또 황효운이 예를 갖춰 성혼하였다 하므로 처음에는 철로 논정하였었는데 대관과 대신들이 황효운은 훈신이므로 난신의 딸로서 철을 삼을 수 없습니다 하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이 말이 이치 합당하다. 그러니 황효운의 첩으로 논정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8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2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1일 임시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육조의 당상관 및 증경, 정성 등을 불러 강희명이 강순덕의 후사를 계승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한지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정창성, 상당부원군 한명의, 조하의정, 조승문, 무송 부원군 윤자원, 광산부원군 김국관, 우찬성, 윤필상, 이조판서 홍흥, 병조참지 정괄이 의논하기를 입후하는 것은 동종의 지자로 삼는 것을 허락하고 장자는 본종의 제사를 받들게 합니다. 강석덕은 단지 아들이 2사람이 있었는데 장자가 강희안이고 다음이 강희맹입니다. 그러니 강희맹으로 강순덕의 후사를 삼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지금 강희안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 강희맹은 마땅히 본종의 제사를 받들어야 합니다. 가령 강희명의 차자로 강희안의 후사를 삼아서 본종의 제사를 받들게 한다면 이는 입후를 중하게 여기고 본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니 마땅히 입후를 파하고 본종으로 돌아가게 하여야 합니다. 하였고 우참전 어유서, 공조판서 김교, 형조판서 정문형, 이조참판 이파, 형조참파 정승조, 오조참판 이서장은 의논하기를 단지 2형제만 있는 자는 그 아우가 후사가 되는데 그 형이 죽으면 아우는 본종으로 되돌아와서 제사를 받는 것은 고금에 변경시킬 수 없는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강희명이 입후한 것은 2집의 부모들이 모두 살아있을 때이고 또 대전이 있기 전이므로 지금 바꾸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정리로 봐 둘 다 어그러지니 그 전대로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병조참판 6원, 예조참의 안관후, 공조참의 이육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정실과 첩에서 자식이 없는 자는 관청에 고하여 동종의 지자를 세워 후사를 삼으며 만약 적장자가 없으면 중자가 없으면 첩자가 제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2집의 아비가 함께 입후를 명하되 아비가 죽었으면 어미가 관청에 고하여야 하며 적장자는 단지 첩자만 있으면 아우의 아들로 후사를 삼기를 원한다면 들어주고 스스로 첩자와 함께 따로 한 지파를 삼기를 원한다면 또한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희명은 이미 2집 부모의 명으로 강순덕의 후사가 되었으며 부자 사이의 인륜이 이미 정해진 것인데 이제 강희안이 후사가 없다 하여 본종에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어찌 아침에는 아버지를 했다가 저녁에 아버지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강희안은 이미 강희명의 둘째 아들 강학손으로 후사를 삼았으니 강학손이 자연 대종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강순덕이 살아있을 때 강희명으로 아들을 삼았고 또 공신의 아비로서 추정까지 하였는데 이제 아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정리에 또한 온당하지 못합니다. 대전에 의하여 강희명의 둘째 아들로 하여금 본종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강희명은 그대로 강순덕의 후사를 삼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의정 등의 언론이 지당하다. 그러나 2집안의 아비가 살아있을 때 정한 것이고 또 강희명의 차자가 이미 강희안의 본종을 계승하였으니 또한 제사를 지낼 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후사를 삼고 아들을 삼는 법이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고쳐서 아침에는 아비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아비가 되지 않게 한다면 인정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정창성 등이 합사에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그러나 모두 정리에 있어서 마땅할 뿐이고 본종을 중하게 여기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합니다. 지금의 의논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한번 정해진 법을 위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리로 논한다면 이러한 것을 끌어대는 자들이 많아져 본종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강희명은 강순덕의 후사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더욱이 강학손이 이미 강희안을 계승하여 대종이 되었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는데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지금은 대종을 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1일 MCN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1일 MCN 네 번째 기사 사관의 대사관 최한정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덕건대 시경에 이르기를 두루미는 어살에 있고 학은 숲속에 있다 하였는데 이는 적서의 순서를 잃는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루미는 학이 될 수 없고 또 첩은 적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효우는 자기 집의 비첩을 종애하여
정처를 삼으려고 했으므로 신등이 헌부와 더불어 개청하여 이미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씨와 임씨의 적첩을 분간한 것은 아직 윤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황효우는 처음에 신씨에게 장가들어 아들이 없자 뒤에 임씨성을 가진 양녀에게 장가들어 첩을 삼았는데 임씨가 아들 황석경과 황준경을 낳으니 적자를 삼고자 하여 혼수를 추술해서 신씨를 버린 것으로 꾸밈에 따라 임씨가 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씨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니 황효운의 박행과 난류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황석경 등이 장차 부시하고자 하였으나 사관에서 첩의 소생은 시류에 들 수 없다 하여 농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때 헌부에서 그까들을 핵실하였는데 황효훈이 여러 가지로 꾸며 말하며 시비를 변란시키니 헌부에서는 계략에 속아서 올바로 밝힐 수가 없었으며 도리어 임시로 후처를 삼음으로써 황효운의 첩으로 적시를 삼고자 한 계략이 이루어지게 하였었습니다. 대저 예라는 것은 구분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구분은 명분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공자가 위정을 논함에 있어 반드시 명분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했는데 성인의 뜻이 엄미합니다. 신등이 두세 번 성총을 들이피면서까지 스스로 그치지 아니하는 까닭은 실로 명분을 밝히고 구분을 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엎드려 원하거든 신씨와 임씨의 적첩의 구분을 바로잡아 강상을 바르게 하소서. 신등이 또 생각해야 보건대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모두 원망함으로 천지에 용납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왕은 반드시 그 죄를 엄하게 다스려 후례를 징계하였으며 따라서 노륙의 형과 적족의 벌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백성들이 난적의 무리가 되는 것을 예방하지만 오히려 혹 뒤를 이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더욱이 살아남아 있는 무리와 여얼이 조정의 반열에 끼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게 한다면 간악한 무리들을 장차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송구의 아비 송현수는 친히 반역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미 혈육이 되었으니 송구는 스스로 천지간에 쓸 곳이 없는데 더욱이 금위이겠습니까? 게다가 부고할 수 있겠습니까? 천간에 내금 위를 파직시키고 또 부고를 허락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노륙은 남편 또는 아버지 죄로 인하여 처자까지 죽음을 당합니다. 적족은 일족이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사관은 네 군데의 관인데 성균관, 예문관, 승문은 교서관이다. 성균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1일 MCN 5번째 기사 사원부대선 연계겸 등이 차자를 올려 송구가 부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함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1일 MCN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사간 윤민이 아뢰기를 황용우는 명분상으로는 신씨를 버리고 임씨에게 장가들었지만 사실은 함께 살았었는데 헌부에서 관계에 빠져 임씨로서 처가 되게 하였으니 청컨대 명분을 고쳐 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논정하였는데 헌부에서 어찌 망령되게 하는가 하니 윤민이 말하기를 비록 이미 논정하였을지라도 마땅함을 잃었으면 개정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지평 양자유가 송구에 부고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계속 불가능.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2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2일 개유 세 번째 기사 도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지금 가뭄 때문에 한성부의 오부로 하여금 도량을 정리하면서 밭둑기를 고르고 백골을 엄매하게 하였으나 관리들이 반드시 성실하게 받들어 시행하지 아니할 것이니 청컨대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고 곧 주서 사관을 각도에 1인씩 나누어 보내어 살피게 하였다.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2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사관, 선정관, 도청부, 난관 등을 군자감 등 여러 관사에 나누어 보내어 전세의 수납을 심철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2일 개요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2일 개요 6번째 기사 예조에 전직하기를 무릇 입후하는 자는 동종의 지자로 삼도록 하는 것은 장자로 하여금 본종의 제사를 받들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강석덕은 단지 아들이 강희안, 강희맹 두 사람만 있고 그 아우 강순덕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강희맹으로 후사를 삼았으니 예의에 있어서는 마땅하다. 그러나 강희안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강희맹으로서는 그를 낳아준 어버이를 버리고 숙부를 승사할 수가 없다. 강희맹으로 하여금 강석덕을 승사하게 하되 이후로는 모두 이것에 의가히 항구히 항식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2일 개유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3일 갑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대사원 윤계겸이 송거의 부고를 미변함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윤계겸과 대사관 최한정이 아뢰기를 한정부의 장적을 상고하여 보면 신씨 임씨는 붙인 곳과 고쳐 쓴 곳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모름지기 다시 밝게 분변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분변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